안녕하세요. 쏙쏙쑥쑥 바이블의 이준혁입니다. 셰펠라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펠라의 뜻은 낮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평지라고 등장합니다. 유대 산지와 해안 평야 중간에 끼어 있는 해발 300에서 500m의 구릉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고도만 보면 평지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왜 낮은 곳으로 불리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관점은 대부분 유다 산악지대에 있었기에 그들 눈에는 이곳이 낮은 곳이 되는 것이죠. 이 셰펠라는 위치상 블레셋 해안평야와 유다 산지 사이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라기스에서 게셀까지 길이가 약 45km 되고요. 너비가 16km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셰펠라 지역의 암석은 세노니안 계통의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은 위의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세노마니안계의 석회암이 가장 단단하고, 그리고 에오센, 그리고 세노니안 석회암인데요. 세노니안 석회암 하면 가장 쉽게 분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필과 같이 부서지는 바로 그 세노니안 석회암을 채취하면 회 반죽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물 저장 탱크 방수 처리나 벽돌을 쌓을 때 몰타르로 사용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땅에 기름기가 별로 없고 토양에 비가 왔다가 건조하게 되면 날이라는 미네랄이 나오는데, 이것이 굳으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리층이라고 부릅니다. 약 0.9m에서 1.8m 넉넉 잡고 1에서 2m 정도 딱딱한 미네랄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농사에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는 땅인데요. 그 이유는 유다 산지에서 쓸려 내려오는 흙이 퇴적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산 쪽에 가까운 곳에 퇴적층을 많이 형성해서 돌무화과 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돌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나리층을 뚫고 들어가는 식으로 농사가 지어집니다. 즉, 이 지역에는 돌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많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의 배경은 이런 배경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노니안 계곡들은 교통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안반이 부드러워 표석의 방해를 받지 않고 평탄한 표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겨울 동안에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원지대 기슭에 드러나 있는 세노니아 지대는 그 고원 지역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노니안 계통의 석회암은 부드럽기 때문에 골짜기가 U자형의 완만한 골짜기를 형성합니다. 산지에서부터 골짜기가 5개 형성되는데, 어떤 식이냐면 고도 600m 정도인 산지는 돌이 세노마니안 계통이라 V자의 날카로운 계곡을 이루다가 셰펠라 지역 쪽에 약 고도 450m로 내려오면 세노니안 계통의 석회암으로 땅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완만한 U자형의 골짜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서 드릴라와 놀았다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날카로운 골짜기에서 놀았던 것이 아니라 U자형의, 겉으로 보면 그저 들판과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골짜기에서 드릴라와 놀다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짜기가 크게는 5개의 골짜기로 완만하게 되어서 전반적으로는 대각선 방향의 도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아마리스라고 할 때는 보통 이 길을 말하는데, 이 대각선 방향의 도로가 바로 셰펠라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특별히 대각선 도로, 다이애그놀 루트라고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의 적들이 상대방을 치러 갈 때는 주로 비아마리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할 때는 셰펠라 쪽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1차 공격선이 바로 셰펠라에 있는 다이애그놀 루트가 되겠습니다. 이 5개의 골짜기는 여행하기에 유력하고 통상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의 능선길을 바로 연결을 해주는 동시에 골짜기가 완만해서 대각선 루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셰펠라는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셰펠라에서 역사적 사건이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도 이 골짜기에 방어 성읍을 두면서 산지를 보호했습니다.
셰펠라 지역은 5개의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골짜기에 중요한 방어 성읍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이 유다 산악 지역을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비아마리스를 통해 셰펠라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셰펠라를 통과하지 않고 족장들의 길을 따라 유다 산악지대로 쳐들어오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철병거를 그들이 가지고 올 때 산지에 적응하는 전차가 아니라 나무 바퀴에 철을 붙인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철병거였습니다. 산지를 달리기에는 적당하지 않죠. 오늘날은 산지길이 아스팔트지만 그 당시에는 산지길이 사람의 피로에 의해서 형성된 길이기 때문에 길이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주로 산악지대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점령하고 살았던 지역은 산악지대였습니다. 그 당시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즉 셰펠라, 완만한 평야 같은 골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은 힘 있는 족속들이 살고 있죠. 이스라엘은 사울 때에도 철을 다루지 못해서 철의 농기구를 빌리려면 블레셋에 가서 빌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유다 산지 서쪽에서 올라오는 적들, 그들을 맞이하여 싸우는 1차 접전지가 바로 셰펠라가 됩니다. 그렇기에 셰펠라는 블레셋과의 완충지대고 접경지대이죠.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이 셰펠라에 있는 아둘람 굴입니다. 왜 이곳으로 도망을 왔을까요? 아둘람 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어느 쪽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일종의 비무장지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그곳으로 피신한 것은 사울의 군대를 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사울도 그곳에 쉽게 오지는 못하고 블레셋도 쉽게 올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어느 한쪽이 접근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다윗이 피했다는 것 자체가 셰펠라가 가지고 있는 완충적인 역할을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국경지대로 숨어들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만난 400명은 쉽게 이야기해서 사울 체제에 반하는 야당 같은 존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뛰어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셰펠라 지역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5개 연합군을 셰펠라 지역에서 경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지파별 땅 분배 이후 단 지파의 경우에는 셰펠라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실제로 단 지파 사람 삼손이 죽고 난 뒤에 블레셋 족속의 등살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 땅을 블레셋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동해서 라이스라는 곳에 정착했는데 그곳이 오늘날 텔단이 있는 곳이죠. 사울 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셰펠라를 내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게바에까지 블레셋이 들어와서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대를 게바에까지 두었다는 것은 셰펠라가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고 내려가면서 다소 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블레셋이 그 지역을 차지했었습니다. 이후 셰펠라에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블레셋을 제압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가 오면 셰펠라가 이스라엘의 영역에 들어오고 나아가서 블레셋까지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되죠. 셰펠라와 관련해서 외세가 셰펠라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점령했느냐를 보면 보통 주전 10세기 정도까지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파괴하고 그의 딸과 솔로몬을 결혼시키고 게셀을 결혼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셰펠라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특별히 그는 게셀의 중요성을 깨닫고 게셀과 무깃도, 하솔의 병거성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비아마리스로 통해 들어오는 적들을 아얄론 골짜기로 못 들어오도록 게셀에 병거성을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게셀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게 되면서 비아마리스를 통한 통상 무역로를 장악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서로 싸우면서 자연히 세력이 약화되자 애굽의 시삭이
비아마리스를 장악하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역대하 11장을 보면 르호보암이 셰펠라 지역을 전체적으로 요새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로에 있는 성읍을 요새화하여 유다 산악지대를 방어하는 것이죠. 이때 게셀과 벳토론을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게셀의 경우에는 이미 솔로몬 때에 요새화를 했기 때문이죠. 10세기가 지나면서 아시리아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아마리스를 통해 통상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먼저 치는데요. 블레셋이 중요한 무역 통상로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먼저 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주전 743년에 아시리아가 블레셋을 점령하고 이들을 그대로 두면서 이들로 하여금 무역을 하게 하고 조공을 받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굽과 가까이 있는 블레셋이 애굽과 계속해서 무역 통상을 하게 되고 뒤에서 블레셋이 벌어들인 돈을 조공으로 바치게 하는 정책입니다. 자연히 그 전에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이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공동작전이 있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유다의 히스기야 때입니다. 서로 협력하게 되자 아시리아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주전 701년경이죠. 이렇게 쳐들어올 것을 알고 히스기야는 성벽을 확장하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수로를 만드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중 히스기야 때 만든 성벽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예루살렘 안에 브로드월을 보게 되면 두께가 7m 정도 되는 성벽을 쌓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물수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물수로는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결국 701년에 사르곤 2세의 아들인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네립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게 되죠. 이 사네립이 블레셋 평야 지역과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먼저 어디를 점령하냐면 바로 셰펠라 지역입니다. 셰펠라 성읍들이 먼저 점령되고 마지막에 라기스가 점령되었습니다. 셰펠라는 유다 산지를 점령하기 전에 적들이 먼저 점령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자연히 셰펠라 쪽도 멸망이 되면서 페르시아 헬라 시대가 되어지면서 셰펠라 지역이 누구의 영역이 되냐면 바로 에돔 사람들의 영역이 됩니다. 에돔은 유다가 이곳을 차지할 때부터 셰펠라를 탐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자신들이 먹고 살 길은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길인데 자신들이 서방을 통해 무역을 하려면 네게브를 통과해야 되고 그러나 유다가 강하게 되면 셰펠라를 통제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역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기를 바라고 셰펠라 지역을 탐냈었던 것이죠. 결국 유다가 망하자 잘됐다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에돔 사람이고 유다가 586년에 망하면서 바로 네게브와 셰펠라 지역으로 에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헬라 시대가 되어지자 헬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두미아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이 지역을 완전히 평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스모니안 왕가 때 특별히 요한 힐카누스 2세 때 강력한 정복 군주로 셰펠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셰펠라와 네게브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셰펠라에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이두미아인들을 강제 개종하게 되죠. 그렇게 강제 개종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그 유명한 헤롯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